네, 내일 있을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어떤 현안들이 오고 갈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준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 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한국을 첫 방문지로 선택을 했는데요. 이 의미부터 좀 풀어볼까요? 예, 어느 정권이나 네. 새로운 출범을 하게 되면은 이전 정권과 좀 차별화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심하다고 그럽니다만은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보면은 클린턴 이제 행정부가 끝나고 부시 행정부가 들어섰을 때 클린턴 행정부가 했던 것들을 다 부정하고 예. 새롭게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anything but 클린턴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ABC 정책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근본에도 근본에도 이제 새롭게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이전에 했던 것들은 다 부정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북 정책 또 한반도 정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이제 매티스가 이제 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전략적 인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참고 기다리면은 북한이 붕괴되든지 아니면은 항복하고 나올 것이다. 그런 이제 시간을 기다리면서 다만 경제적 제재를 계속 하면은 뭔가 큰 사단이 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오바마 정책이었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거 가지고 됐냐? 전략적 인내 가지고는 안 된다. 예. 이제 뭔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경제적 제재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제재도 해야 되지 않느냐. 아까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보도했다고 그랬습니다만은 예. 뭔가 백악관 안보보좌관 풀림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롭게 뭔가를 짜자. 이전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생각에서 아마 지금 강경정책으로 나갈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상황에서 매티스가 맨 처음에 지금 한국에 왔습니다.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1997년에 코원 당시 국방부 장관이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 온 적은 있습니다. 중동을 가지 않고. 네. 근데 이번에는 바로 한국에 왔단 말이죠. 그만큼 북한 핵 문제라든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가 뭔가 이전과는 다른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북한에도 던지고 우리에게도 던지고 중국에도 던지고 싶은 네. 그런 생각이 분명히 있어서 지금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 만약에 핵실험이라든가 ICBM 발사를 하게 되면은 예. 이전과는 다른 뭔가를 보여주겠다고 하는 그런 강한 메시지를 지금 던지기 위해서 왔다. 네. 그런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내일 참 많은 현안들이 논의가 될 텐데 특히 주요 의제는 북핵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갈 것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예. 북한이 5차 핵실험까지 했고 네. 여차하면 지금 6차 핵실험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물론 ICBM, 그러니까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ICBM을 다시 실험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당연히 북한 핵 문제, ICBM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미가 조금도 틀림이 없다.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더 틈새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예.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논의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지금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다시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지금 확실히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사드 배치 문제도 확실히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의 위협이 있는 한은 사드 배치는 확실하다. 어떤 나라가 그건 이제 중국을 의미하겠습니다만 어떤 누가 반대한다 할지라도 한미 간에는 사드 배치하는 것은 분명히 한다. 배치한다. 예. 가능하면 빨리 한다. 이런 것들을 약속하기 위한 그런 논의가 있을 것 같고 네. 물론 이제 방위비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도 그렇고 그동안에 이제 그 선거 유세 과정에서도 그 네. 얘기를 했어요. 네. 한국이 한 푼도 되지 않는다. 처음에는. 그러다가 무슨 소리냐. 50% 되고 있다 그러니까 예.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100%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과연 그것이 의지로 될까 하는 것은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논의가 되리라고 봅니다. 물론 그것을 외부로 발표는 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우리가 안보를 튼튼히 해주고 특히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한미 동맹을 통해서 한미 군사 동맹을 통해서 분명히 해줄 테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된다. 이게 트럼프 행정부의 지금 일종의 가치관이에요. 네. 그러니까 동맹도 무임승차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경제 문제에서 특히
독일이라든가 중국, 일본을 향해서 강한 지금 타격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 조작국으로 그렇게 일본과 독일까지 몰아세우는 이런 걸 봤을 때 네. 돈 문제에 관한은 트럼프는 양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짜는 없다. 그래서 거의 100% 돼야 된다는 것까지 밀고 갈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유념할 것은 역시 우리가 연간 약 6조 원어치 정도의 미국 무기를 사주고 있습니다. 연간 네. 6조. 엄청난 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트럼프 행정부는 더 많은 무기를 사도록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건 물론 발표는 안 되겠지만 여러 가지 지금 사안들이 역시 이제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핵심 의제들을 콕콕 집어주셨는데요. 이 가운데 사드 배치 관련된 문제, 특히 매티스 국방장관이 전용기를 타고 한국으로 오는 가운데 취재진들한테 이 사드 문제는 꼭 얘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점을 재차 강조하는 이유, 그 의중은 뭐라고 풀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정치사자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대통령 탄핵 문제도 걸려 있고 이제 그런 와중에 야당에서는 사드 문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야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제로를 하겠다는 이제 그런 뉘앙스로 얘기한 바도 있고 물론 이제 그 후보자마다 조금 다릅니다만은 그런 것에 대해서 미국은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야당으로 정권이 넘어간다 할지라도 사드 배치 문제만큼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이 배치를 할 뿐만 아니라 야당까지도 포함해서 이건 한미 동미 차원에서 동북아의 안보 차원에서 뭐 한국의 안보 차원에서 이건 필수 불가결한 거다. 이런 것들을 못 받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측면도 있지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그렇습니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계속해서 사드 문제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고 심지어 경제 제재까지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뭐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지금 제재를 하고 있단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중국도 중요하고 미국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균형 외교랄까 양다리 외교 같은 그런 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확실히 세기를 받고 특히 중국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당신들이 뭐라고 그래도 이건 북한에 위협이 있고 특히 주한미군이 지금 북한의 공격에 노출돼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뭐 한국의 안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한미군의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드는 필요한 거다. 따라서 더 이상 이 문제는 중국이 타치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중국에게 강하게 던지고 가는 것이죠. 물론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겠습니다. 반발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미국은 미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그것이 북한이 됐든 중국이 됐든 러시아가 됐든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강한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잠시 언급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이 북한이 지금 매티스 국방장관의 방안에 맞춰서 지금 뭐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얘기하고 나섰는데요. 이때 이런 얘기를 한 그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매티스가 와서 북한이 예상하기에는 보나마나 강경한 입장을 내놓을 것이다고 하는 그런 예상은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한미 합동 군사 훈련 문제도 이제 얘기하고 그런 거 보니까 또 만약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초강경으로 만약 나간다면 북한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계속 던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주한미군까지 건드리는 거고 한미 합동 군사 훈련 중지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주한미군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이번만 얘기한 건 아니죠. 전통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이 두고 쓰는 단골 메뉴이기 때문에 새로운 건 아닙니다. 그럼 하필 매티스가 왔을 때 이 문제를 얘기하느냐 하는 것은 역시 주한미군 철수는 한반도 평화체제 또 북미 평화협정 이런 문제하고 관련 있는 그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북미 평화협정을 논의하려면 반드시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여기에 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앞으로 제가 예상하기에는 북미 평화협정 얘기를 계속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주한미군 철수라고 하는 것을 지금 던지고 있지 않는가. 예. 매티스에게 확실한 지금 그런 식의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미국은 강경하게 나간다는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게 외교안보 라인의 이 지금 그 수장들도 지금 강경파들로 채워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무장관도 그렇고 국방장관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무, 국방, 예. 백악관 안보보좌관, 예. CIA 국장 모든 사람들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초강경파들이거든요. 예, 그렇죠. 특히 이 매티스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는 군사적 공격을 해야 된다. 풀린 네. 뭐 백악관 안보보좌관도 마찬가지고 네. 왜 군사적인 옵션을 사용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좀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상당히 지금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나 이전 부시 정부만 해도 한번 해볼 만했다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이 트럼프 행정부의 사람들이 워낙 강경한 사람들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자기들이 어떤 실험 삼아서 미사일 발사를 한다든가 그것이 뭐 장거리가 아니더라도 네.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을 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하게 네. 대응할 경우에 이게 자칫하면 이제 물론 전면전은 아니지만 네. 상당한 정도는 이제 국지전 내지는 김정은의 어떤 신상에 위해가 가해지는 이런 상황까지도 올지도 모른다는 걸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상당히 이제 조심스럽게 이 대응을 하겠습니다만 어떻든 지금 미국의 진영은 초강경파들로 짜여져 있습니다. 네, 일단 내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 전후로 북한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도 면밀히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